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여러분, 제 곁에 미인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실까 하고 궁금해 계시는데요. 사실 저 혼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좋은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더 빨리빨리 이런 좋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여러분께 좀 지성과 미모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제가 공부하기 싫다는 건 아니에요. 저 열심히 공부할 건데 저보다 아무래도 반짝반짝 좋은 머리로 여러분께 좀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앞으로 모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우리 2019년이죠. 2019년 말부터 사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들 계세요. 특히 모든 분들이 불안하지만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임산부, 또 현재 임신 중인 여성, 또 아기를 낳고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의 불안감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게다가 2021년 10월 18일부터 임산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과연 이걸 내가 맞아야 될지 어떤 위험성이 있지는 않은지 많이 불안해하고들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의사는 모든 것을 전달을 할 때 근거 중심으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데이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에서 우리 접하다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무슨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나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는 호르몬제를 쓰는 저희 과다 보니까 피임약 그리고 뭐 맞아요. 여성 경구 피임약, 뭐 폐경기 호르몬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맞아요. 많이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피임약 먹다가 이거 중단하고 맞아야 되는지 그냥 맞아도 되는지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음. 하셔도 되는데 그 백신에 대한 이제 혈전 발생에 대한 우리 뭐 기사도 많이 보고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피임약, 호르몬제 이런 것도 혈전증을 발생을 할 수 있다. 위험성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같이 중복이 되는 혈전 문제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백신은 혈소판에 대한 이 항체를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혈전을 발생시키는 기전이고 피임약은 혈소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혈전을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의 기전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크게 중첩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고요. 또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혈전증이 또 발생을 한다는 위험도 있기는 한데 그에 대한 임신을 했을 때 혈전이 생기는 위험도보다는 백신이나 피임약, 호르몬제에 대한 혈전증 위험성이 오히려 더 낮은 거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셔도 혈전증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더 높아진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피임약이라는 게 우리나라 여성들은 사실 피임법으로 막 굉장히 많은 다수가 선호하고 있는 피임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 뭐 경구 피임약으로 피임을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피임 학회에서 아예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뭐 중단할 필요 없다 뭐 등등등 말했는데 하나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그럼 진짜 코로나 내가 19에 감염이 됐을 때는 이 피임약 계속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또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피임약 뭐 코로나19 감염됐어도 먹어도 돼 하는 견해도 있고 아니야 먹지 마 라고 하는 견해도 사실 분분한데 아직까지는 백신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19 감염에 있는 경우에는 이 경구 피임약을 중단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이제 견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경구 피임약도 2세대, 3세대 간에 이런 혈전증의 리스크, 좀 위험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2세대의 종류, 3세대의 종류 제가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견해는 어떤 산부인과 의사들은 우리 그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경구 피임약 복용하는 동안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2세대 피임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래도 그런 견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조심스럽게 중단을 하지만 현재 백신을 맞는 상황에서는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거는 우리 피임 약도 물론 있지만 자국 내 피임 장치뿐만 아니고 PR 이식 장치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걸 빼고 맞아야 하나요? 이건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난자와 정자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불임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들도 사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백신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성 불임이라는 게 우리 정의 자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는 걸 우리 정의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성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제가 찾아봤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찾아보신 거 있나요? 저는 막 정확한 근거는 사실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불임 혹은 난임을 이 코로나19 감염이 증가시킨다라는 보고는 사실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성의 어떤 정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중국에서 나온 논문 또 혹은 여러 다른 기타 지역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일단은 코로나19에 감염된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 수가 감소하고 정자의 활동성이 감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남성들의 어떤 발기 능력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아프니까 그쵸 심리적 유체적 원인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면역 반응에 의해서 혈관 내피 세포의 어떤 손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발기라는 거는 남성의 음경에 혈액이 이렇게 충만하는 거를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혈액순환의 장애에 있어서 발기부전이 일부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해서 남성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이런 어떤 수태 능력에도 영향이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철저한 위생관리와 또 감염 방지를 위한 백신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많이 물어보시는 게요. 이거 정말 요즘에 외래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저 임신 준비하고 있어요. 이 백신 맞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맞아요. 네. 또 얼마 전에 우리 국가에서 이제 백신 접종 임신부에 대해서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의 CDC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 산부인과 학회 차원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임신부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모두 포함해서 어느 시기든 상관없이 백신은 접종을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제 상의를 아마 많이들 하실 텐데 초기 12주 이내에 보통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초기에 꼭 피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충분한 근거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만약에 1차 접종을 임신 전에 접종을 했고 임신이 확인되고 나면 그러면 초기에 맞게 되는데 괜찮나요? 괜찮을 것 같다고 일단 발표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태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신다면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조금 일정을 조정하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독감 백신이랑 네.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독감도 사실 초기에 맞아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맞으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판단하셔서 맞으시겠다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또 백신의 여러 가지 이득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문제점보다는 훨씬 더 큰 걸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가이드라인은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맞아라.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임신을 준비 중이사면 임산부, 뭐 출산 후에 다 마찬가지라고 보고가 되는데 사실 독감 백신도 어떤 분들은 뭐 다 맞아도 된다, 모든 임신 연령에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일부 산부인과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그 모든 게 안정화되는 임신 1, 3분기 지나서 12주 지나서 맞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또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현재는 임신 준비 중이면 맞아도 된다. 네, 그쵸? 네, 그리고 백신을 일부러 미룰 필요는 없다. 네.
우리가 임신 중에 이 감염에 걸리면 사실 많은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맞으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왜 분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합병증이나 리스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산모가 감염됐을 때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임신 중 사실 많은 위험성이 보고가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의 경우에 위중증률이 무려 6배가량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여성들에 비해서 6배라는 건데요. 중환자실 입원이 3배,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2.9배, 게다가 사망률이 1.7배로 높다고 하니 산모들도 당연히 맞으셔야겠죠. 또 특히 이거는 임신 중에 걸리게 되면은 조산, 저체중 출산나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 중에 여러 가지 합병증과 연관이 돼 있고 또 아기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맞을 걸 현재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를 하자면 이제 후반기에 그런 합병증들이 더 위험성이 네, 맞아요.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28주 이전에 이제 1, 2차 모두 완료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기 낳았어요. 저 모유수유 중인데 이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될까요? 많이 물어보시죠. 왜냐하면 이 백신을 맞으면 우리가 코로나를 앓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유수유 중에 접종을 하면은 오히려 아기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닐까 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나요? 일단은 코로나 백신 일단 나와 있는 백신들은 생백신이 아니라 사백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내가 감염이 되거나 또 아기가 감염이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산모가 약을 먹는 것보다 모유수유부가 약을 먹는 것을 오히려 더 신중을 기해야 맞아요. 하는데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이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아기가 감염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기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아기가 감염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맞지를 않는다. 이것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라도 아기를 위해서라도 좋은 선택은 아니실 것 같아요. 산모들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중에도 백신은 맞으시는 게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또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나 모유수유 중인데 안타깝게 코로나19에 걸렸어 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거 끊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혹시나 아기한테 전물리다가 아기도 감염이 일어나는 게 아닌지, 또 내 이 바이러스가 모유를 통해서 아기가 그걸 먹어서 아기가 걸리는 건 아닌지 사실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유수유 중에는요, 모유수유의 가장 큰 장점은 또 아기한테 이런 면역력이 충분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모유에 좋은 성분들이 아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 이 여러 가지 항체가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항체가 바로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기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모유수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모유수유를 중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개인위생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마스크 딱 쓰고 손 깨끗이 씻고, 그렇죠? 다 세척하고, 그리고 아기한테 모유수유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아기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 이제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선생님 저 임신인데 이 코로나19 백신 맞았다가 아기가 유산이나 사산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되게 많이 불안해들 하세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견해가 나오던가요? 일단 우리나라보다 먼저 접종을 임산부에게 시행을 했던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이런 데서 이제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초기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사실 유산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비율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또 임신 초기 유산율이 상당히 높죠, 선생님. 네, 그래서 영향은 없다라고 현재 가이드라인이 돼 있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요즘 임신이 잘 안 돼서 IVF, 그러니까 체외 수정 시술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맞아요. 이런 산모들 많은데, 예비 임산부들. 근데 이거 코로나19 백신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될까요? 하는데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나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시술을 하실 때도 생식 능력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준비를 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고 백신을 접종을 하셔도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는 해요. 맞아요. 이거 논문 보면은 우리 체외 수정 이제 시술을 준비하는 백신을 맞았던 그룹과 맞지 않은 그룹에 과연 임신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 우리 또 이거 중요하지, 그쵸?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된다면은 저 같아도 맞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신 성공률이나 혹은 이후에 생기는 속상하지만 유산이라든가 아기의 여러 가지 부작용의 리스크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임신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습관성 유산, 반복 유산을 참 관심 있게 많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면역 글로불린,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고, 이 반복 유산 환자분들한테 특히 혹은 혈전성 경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역학적 팩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면역 글로불린 만지면 아무래도 면역에 문제가 생기고 항체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를 또 저도 가끔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면역 글로불린은 면역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약제예요. 단순히 면역을 저하시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다 보니까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치의와 이 면역 글로불린 치료와 백신과의 간격을 상의해서 조절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몇 주 뛰어라,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아직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이런 면역 글로불린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치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우리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많은 분들 백신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코로나19도 불안하고 할 텐데, 사실 이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한 건 현실이에요. 지금 팬데믹 상황이 벌어진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최신 데이터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도 좀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저와 우리 반짝반짝한 김현희 원장님께서 최신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데이터와 여태까지 나왔었는데 이거 잘못됐었어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께 즉각적으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잘 습득하시고 내가 코로나19를 맞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난 무서워서 못 맞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